큐비트 56개, 게이트 정확도 99.94%. 그러자 일어난 일이 고전 컴퓨터로는 정확히 따라가기 어려운 영역에서 양자 자석이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시뮬레이션 됐습니다. 여러분이 자석을 손에 쥐었을 때 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풀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슈퍼컴퓨터도 손을 든 문제예요.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 3가지예요. 첫째, 왜 양자 자석은 고전 컴퓨터로 풀기가 거의 불가능한지. 둘째, 트레비온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그 한계를 돌파했는지. 셋째, 그 결과 무엇이 처음으로 측정됐는지. 논문은 네이처에 실린 트레비온 양자 컴퓨터로 풀어낸 디지털 양자 자석이에요.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자석이라는 게 양자 세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릴 적 냉장고에 붙여둔 자석을 떼어보면서 한 번쯤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서로 끌어당기고 또 밀어내는 걸까? 사실 그 답은 작은 자석들의 모임이에요. 원자 하나하나가 미세한 나침반 역할을 하고 그 나침반들이 한 방향으로 모이면은 전체가 자석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작은 나침반들이 고전 물리법칙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자 세계에서는 한 스핀이 위와 아래를 동시에 가리킬 수 있고 옆에 있는 스핀과 얽히기도 하죠. 스핀 하나만 보면은 가능성이 2가지지만 스핀이 50개만 돼도 가능한 상태의 수가 1000조 가까이 돼요. 슈퍼컴퓨터도 더 이상 따라잡지 못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다른 도구를 꺼냈어요. 그래서 1980년대에 리처드 파인만이 던진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더 양자 시스템은 양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면 되지 않을까. 이 논문은 정확히 그 아이디어를 작은 데모가 아니라 실제로 고전 컴퓨터가 풀기 어려운 규모에서 구현한 결과예요. 이제 실험 장치를 살펴볼게요. 연구팀은 퀀티뉴미라는 회사가 만든 H2 트레비온 양자 컴퓨터를 사용했어요. 트레비온이라는 이름이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진공 속에 이온 하나하나를 전자기장으로 가둬두고 레이저로 그 이온의 상태를 정밀하게 조작하는 장치예요. 이온 하나가 큐비트 1개, 이 장치엔 그런 큐비트가 56개 있어요. 자석의 시간 진화는 연속적이에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게이트를 하나씩 적용해야 하니까 시간을 잘게 잘라서 흉내내야 해요. 이걸 트루터 분해라고 하는데 시간 간격을 작게 쪼갤수록 정확하지만 그만큼 게이트를 많이 써야 해요. 게이트가 많아질수록 오차가 쌓이고 결국 시스템이 카오스로 망가져요. 그래서 핵심은 게이트 자체의 정확도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였어요. 이 그림이 그 핵심을 보여줘요. 왼쪽은 게이트 정확도와 시뮬레이션 가능 영역의 관계, 오른쪽은 시간 진화와를 게이트 시퀀스로 어떻게 잘라 넣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작업의 목표는 별 모양으로 표시된 영역, 즉 고전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깊은 회로 영역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이제 결과예요. H2가 보여준 2큐비트 게이트의 정확도는 99.94%. 이건 네이티브 파르치얼 렌탱글러, 그러니까 진짜 하드웨어 수준에서 측정된 값이에요. 이 수준에서 디지털화 오차가 충분히 작아져 결과물이 단순한 카오스 노이즈가 아니라 실제 물리 현상을 반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처음에 시스템을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시작시키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스핀들이 스스로 평형 상태의 자리를 잡아요. 이걸 양자 열평형, 영어로는 테르멀리제이션이라고 해요. 신기한 건 양자 컴퓨터가 외부에서 열을 주입한 게 아닌데도 시스템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열평형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6큐비트 규모에서 이게 안정적으로 보인 건 처음이에요. 연구팀은 한 발 더 나갔어요. 시스템 안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측정한 거예요. 차가운 영역과 뜨거운 영역을 만들어 두면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직접 본 거죠. 결과는 유체역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확산 방정식과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그 확산 상수의 값이 0.38, 정확히는 0.38 플러스 마이너스 0.09, 양자 자석의 열 흐름이 처음으로 숫자로 잡힌 순간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연구팀은 격자를 정사각형에서 삼각형으로 바꿔봤어요. 삼각형은 묘한 도형이에요. 인접한 스핀들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려고 하면 삼각형 안에서는 셋이 동시에 만족할 수 없어요. 이걸 격자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자 시스템 안에서 양자 게이지 이론이라는 더 추상적인 구조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위상 보존 법칙이 생기고 평형에 도달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어요. 양자 컴퓨터가 단순히 자석을 시뮬레이션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물리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림에서 보시는 게 그 결과예요. 삼각격자를 디메라는 단위로 다시 그리면 양자 시뮬레이션 안에서 위상적인 윈딩 넘버가 보존되는 게 또렷이 드러나요. 이건 고전 시뮬레이션으로 정확히 비교하기가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럼 이 결과가 왜 중요한지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의 양자 컴퓨터 시연들은 솔직히 말해서 양자 컴퓨터에 잘 맞는 문제만 골라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결과는 다르죠. 일반적인 자석 모델을 시간에 따라 풀어내는 건 고전 컴퓨터도 원래 잘하는 영역이거든요. 그 영역에서 양자 컴퓨터가 처음으로 고전 컴퓨터가 따라잡기 어려운 정확도로 안정적인 결과를 냈어요. 이 결과가 의미하는 건 앞으로 새로운 재료의 자기 성질을 예측하거나 고온 초전도체의 메커니즘을 풀거나 양자 상전이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는데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출발선이 분명하게 그어진 거죠. 물론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56큐비트는 여전히 작은 규모고 더 복잡한 스핀 상호작용이나 페르미온 자유도를 포함한 모델은 더 정밀한 게이트가 필요해요. 그리고 고전 시뮬레이션 기법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양자 컴퓨터의 진짜 영역인지는 계속 다시 그려져요. 다만 이번 연구는 그 경계를 한 칸 더 밀어낸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트레비온 양자 컴퓨터가 처음으로 일반적인 양자 자석 모델을 안정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냈다라는 거예요. 원논문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뒀으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